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의 수익형 부동산 풍선 효과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어쨌든 인하가 됐습니다. 네, 계속 뭐 될 거다 이제 계속 설왕설래 이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깜짝 발표라고 할 만큼 그렇죠. 원래는 한 8월 정도의 예정을 보통 예측을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져올지.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많은 뭐 금융 전문가들이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어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는 확실히 기준금리 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풍선 효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금리하고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맺혀져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효과가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그거보다는 역시나 어떻게 하면 수익형 부동산 쪽에서 우리가 알짜 같은 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뭐 1.75%였죠, 원래. 근데 이제 여기서 0.25를 하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이제 1.5%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 쪽이 이제 뭐 아무래도 조정을 받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나면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이제 그 정기예금 금리가 수신금리죠.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낮아지겠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대출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이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기적금, 정기예금금리가 원래도 뭐 한 1.86% 정도, 한 1.8%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뭐 예측이 되는 것들은 1.7%, 뭐 1.6%, 1.5%까지도 또 낮아질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여건들은 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기 적금이라든지 정기 예금 결국 금융 쪽에 남아서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내 노후를 뭐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생계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내가 받는 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추세 자체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금리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히기 때문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쪽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뭐 실물 자산 이제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뭐 이쪽으로 또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또 많은 분들은 역시나 부동산 쪽으로 이제 좀 옮겨 갈아타려고 하는, 어쨌든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서 계속 낮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투자에 대한 갈아타기 지금 고민이 좀 깊어졌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뭐 대출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특히나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 혼합형이라는 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20년 우리가 만기로 한다고 하면 5년 정도는 고정금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바꾸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혼합형 고정금리다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 혼합형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저 지금 2.4%까지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다음 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금리 지금 정부에서도 고정금리로 2% 초반대 지금 상품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뭐 7천만 원 이하 이제 뭐 이쪽 계층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자,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시중은행에 그냥 일반적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미 2.4%라는 뭐 과거에 정말 뭐 우리가 뭐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렇죠. 4, 5% 그러니까 4%에서 5% 이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대까지 떨어지다가
이제는 2% 후반대에 머물고 있던 것들이 이제 2%뭐 초중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뭐 투자자나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아까 뭐 그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뭐 반드시 정말 뭐 그 부동산 쪽에서 보면 호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에 대해서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뭐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자, 올해네. 그러니까 뭐 4, 4분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원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8월 달로 얘기가 됐던 것들이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면 한은이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인데 결국은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였죠. 먼저 움직였고 지금 이제 다음 달 중에 미 연준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뭐 지금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긴 하겠지만 4, 4분기 쪽에 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주열 총재가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뭐 참석을 해서 또 그 얘기를 했었죠.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 완화 정책의 기조, 결국 우리가 뭐 비둘기파다 매파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결국 비둘기파 쪽에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낮게 유지를 하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이런 통화 완화 정책 쪽으로 앞으로 계속 좀 가겠다라는 이런 또 의지를 밝혔다는 것도 이런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추측하게 하는 그런 또 뭐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중 유동자금마저도 그렇죠. 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 낮은 이자 비용, 그렇죠. 내가 뭐 집을 살 때도 보통 뭐 자기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뭐 아무리 적어도 지금 뭐 LTV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40% 이내, 뭐 많게는 50%, 60%, 70%까지도 대출을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금리가 지금 낮아진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내가 가진 이자 비용들이 훨씬 낮아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5%대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그렇죠.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냈던 것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금리가 지금 낮아지는 상황에서 뭐 2% 만약에 초반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면 거의 뭐 한 200만 원이면 되는, 그러니까 뭐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 야 이 정도 금리 부담이라면 내가 뭐 지금 정도는 집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어떤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또 자극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마치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금 일종의 레버리지 이펙트 어떤 그 대출을 활용을 해서 좀 낮은 이자를 활용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결국 이런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한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자, 뭐 이런저런 뭐 그 바탕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쪽의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최근에 128까지 지금 치솟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수치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128이라는 거는 9.13 대책 이후로는 정말 가장 지금 높은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주택 매수 심리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풍부한 유동성 당연히 지금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부동산 쪽으로 올 수 있을까? 자, 지금 어쨌든 뭐 예금 시장에 지금 남아있기는 이 많은 돈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또 주식 시장으로 가기엔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70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지금 올 하반기부터 또 시작이 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금 지금 40조까지 한다라면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들, 이 풍부한 유동성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승수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승수 효과라는 건 뭐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제곱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부동산 어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지 않겠나. 이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초저금리 시대가 뭐 이제 뭐 열렸다라기보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죠. 자, 이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이 풍선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한쪽을 누르는, 그렇죠, 금리 이자 소득 쪽을 누르다 보니까 부동산 수익률 쪽이 올라가는 이런. 자,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이 지금 약 한 5.4% 정도, 한 뭐 서울 쪽까지 합치면 4% 5%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상대적 제가 반사이익이라고 해놨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2%대 초반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그냥 내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수익률,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로 따져보자 그러면 만약에 5% 정도만 지금 가정을 한다라도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 같은 이런 어떤 주거용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5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자 200만 원을 빼고도 3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남게 되죠. 결국 내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은행의 대출금이라고 하는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 수익형 부동산들은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을 활용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익률은 그냥 5%대 가만히 있더라도 이렇게 대출이자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에 더 올라가 보이는 이런 상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전문가들이 뭐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늘 아파트 쪽보다는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뭐 그 수익 환원법이라는 걸로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세미나 오시면 조금 자세하게 좀 방송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시장 이자율, 자본 환원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상가 쪽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 쪽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소액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RTI라는 개념이 있죠. 바로 이 RTI라는 거는 내가 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뭐 상가 임대일 수도 있고 뭐 오피스텔 임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인컴, 소득의 비례를 해서, 그래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보통 1.5까지 보고 있는데요. 1.5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5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면 100만 원 이자 내는 곡기까지만 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가처럼 대규모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혜택이 크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수익형 부동산 망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수익형 부동산 아무리 좋다지만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면 좀 망칠 수 있겠어.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자, 우리 동네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수익형 부동산 내가 살 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만, 내가 익숙한 곳만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자, 예쁜 건물에 현혹되는 경우 있어요. 가봤더니 사실은 입지라든지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통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건물 그거 한 채만 지금 예쁘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어렵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고수익률의 유혹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수익률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수익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혹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수익률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또 가치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이쪽으로만 너무 유혹을 받다 보면 사실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세미나에서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하는 수익형 부동산.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뭘 하든지 부동산 투자가 흥하고 성공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반드시 챙겨야 될 거 요 세 가지를 일단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가 계속 좋아져서 지금 수익률보다도 훨씬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안전성이거든요. 결국은 공실 없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곳인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드시 역세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역세권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서울 특히 안에서 뭐 초역세권이라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역세권, 특히나 도보로 아무리 멀어도 10분 거리,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도보 5분 이내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반드시 일자리, 그렇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또한 상가든지 오피스텔인지 유동인구든 주거인구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특히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은 일자리들이 많이 모여드는, 1인 가구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일자리가 있는지, 역세권인지,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투자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